안녕하세요. 코인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표면적으로는 이 지정학적 긴장감이 높아지는 듯 보이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암호화폐 시절의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라는 좀 흥미로운 대조를 보여주는 자료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당신께서 보내주신 내용들 바탕으로 핵심만 좀 짚어보죠. 우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중동 관련 발언들, 이게 눈에 띕니다. G7 정상회담 조기 귀국 후에 이란을 향해서 완전히 장악, 무조건 항복 이런 강경 발언을 막 쏟아냈죠. 네, 맞아요. 그래서 미군하고 이란 충돌 가능성 예측치가 한때 73% 이렇게까지 치솟기도 했었고요. 네, 겉보기엔 진짜 일촉즉발 상황 같은데요. 네, 하지만 그 분석을 보면 이게 꼭 이란 문제만은 아닐 수 있다. 이런 시각이 흥미롭더라고요. 그러니까 핵 보유국인 중국, 북한, 러시아 이쪽을 향한 간접적인 메시지일 수 있다는 거죠. 아, 간접적인 메시지요? 네, 예를 들면 대만 문제로 신경전 벌이는 중국이나 아니면 그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도 있는 북한한테 미국의 어떤 결의를 보여주려는 의도랄까요? 푸틴한테도 전쟁 길게 끌지 말라는 압박도 될 수 있고요. 하긴 국내 정치적 효과도 노렸다는 분석도 있긴 하더라고요. 보수층 결집이라든가 아니면 오바마 때 했던 이란 핵 합의, 이거 지우려는 효과 같은 거요. 네, 그런 면도 충분히 고려됐을 수 있죠. 자, 이렇게 겉으로는 막 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다른 쪽에서는 상당히 구체적인 준비들이 진행 중이라는 점,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쪽 움직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멘트들이 꽤 집중되어 있어요. 먼저 그 규제 환경 조성 움직임이 눈에 띄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논의된 주요 감세 정책, 이른바 BBB 감세안, 이게 7월 4일 독립기념일 전에 상원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 BBB 감세안이요? 네, 늦어도 8월까지는 처리될 거라는 관측이 많고요. 암호화폐 업계가 진짜 주목하는 건 그 지니어스 법안 아닌가요? 이게 통과되면 규제의 불확실성이 좀 해소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니어스 법안. 이게 암호화폐 규제를 명확히 하려는 법안인데 상원 통과하고 7월 초에 하원으로 넘어가서 빠르면 7월 중순에서 8월 사이에 서명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 논의도 활발해지면서 스카센트 같은 인물들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한 5년 안에 5조 달러 규모로 클 거다 이러면서 막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와, 5조 달러요? 네. 그러니까 이런 법적 기반 마련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야죠. 규제 정비랑 함께 또 시장 접근성을 높이려는 시도들도 보이네요. 그 알트코인 ETF 승인 관련해서도 뭔가 좀 진전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SEC가 솔라나 같이 스테이킹, 그러니까 예치 보상 기능이 포함된 알트코인 ETF에 대해서도 7월 중에 수정안을 내라고 요구하면서 30일 안에 피드백 주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오, 30일 내 피드백. 네, 그래서 이게 7, 8월 승인 기대감을 확 높인 상태고요. 또 중국이나 유럽 등에 부과됐던 관세가 7, 8월에 종료될 예정이라는 점. 그리고 8월에는 FOMC 회의가 없어서 9월 금리 인하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 이것도 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인이죠. 지금 금리 인하 확률이 한 55% 정도 된다고요? 네, 현재로서는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움직임이 있네요. 브라질이나 태국 사례가 좀 흥미로운데요. 네, 브라질 같은 경우는 외환 보유액의 최대 5%, 이게 우리 돈으로 한 24조 원 정도 되는데 이걸 비트코인으로 보유하는 전략적 비축 법안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에요. 이야, 국가 외환 보유액이요? 네, 물론 최종 통과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국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상징성이 크죠. 태국은 또 향후 5년간 암호화폐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면서 아시아의 코인 허브가 되겠다고 하고 있고요. 이건 다음 강세장까지 내다본 장기적인 포석으로 보입니다. 기관들 움직임도 이제 단순히 비트코인에만 머물지 않는 것 같아요. 블락록이 이더리움을 샀다는 얘기도 있었고 BBVA 같은 대형 은행 조언도 바뀌고 있다면서요? 정확합니다. 스페인 대형은행 BBVA가 고익 자산가들한테 포트폴리오의 최대 7%까지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에 할당하라고 조언했어요. 기존에는 한 2에서 5% 정도였거든요. 아, 꽤 늘었네요. 7%면. 네, 단순히 비율만 높인 게 아니라 연말부터는 다른 알트코인으로 투자를 넓힐 계획이라는 점이 또 중요하고요. 그리고 독일 최대 은행인 도이체방크, 여기는 11월에 기업들을 위한 RWA, 그러니까 실물자산을 토큰화하는 플랫폼을 이더리움 기반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RWA 플랫폼이요? 네, 기업들이 초기 인프라 구축하는 부담을 덜어주면서 RWA 도입을 좀 촉진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마크 큐반이 트럼프의 그 황금폰 있잖아요. 이걸 단순 상품 판매가 아니라
수수료 경쟁이나 디파이, 결제 시장까지 겨냥한 플랫폼 전략이다. 이렇게 분석한 것도 재밌더라고요. 네, 저도 그거 봤습니다. 결국 알트코인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 확장을 염두에 둔 움직임 아니냐는 해석인데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였어요. 그렇죠. 실제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외에 AI 관련 코인인 비텐서나 하이퍼리퀴드 같은 특정 알트코인까지 전략적 비축 대상으로 언급된다는 점도 이런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종합해보면요. 지금 당장은 지정학적 갈등이나 전쟁 가능성 같은 거시적인 이슈가 헤드라인을 막 장식하고 있지만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좀 깊숙이 들여다보면 물밑에서는 다가올 암호화폐 시장의 파티, 그러니까 본격적인 성장 국면을 위한 제도적, 기술적, 투자적 기반 작업이 아주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가, 기관, 개인 투자자 할 것 없이 다양한 주체들이 이 준비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참, 겉으로는 전쟁의 북소리가 막 울리는 것 같은데 뒤에서는 조용히 파티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참 인상 깊습니다. 당신께서도 이런 거시적인 변화의 흐름 속에서 자신만의 투자 전략과 페이스를 잘 조율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 외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은 이런 게 아닐까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데 과연 이 새로운 시스템은 기존 금융 시스템과 어떤 방식으로 공존하게 될지 아니면 결국 대체하게 될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